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제는 청정 지역을 찾기 힘들 정도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사태로 비상이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한일 정상의 리더십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처했다. 1월 중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하자 공항과 항만 중심의 대응을 확장해 지역사회의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국내 확진자가 조금씩 늘자 중국완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 금지 강수를 두기도 했다. 특히 당시 문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상황을 시시각각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세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필요하면 군 인력 투입도 지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을 지시하기도 했다. 민간에도 힘을 실어주었다. 정부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빠르게 진단 시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왔고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빠른 검사와 높은 정확도가 강제민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이 더해져 나름대로 방역의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 해외 각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한국산 의료 물품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의 축적된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 정상과 통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시작으로 2일까지 총 15회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신속한 조기진단 체계에 따른 확진자 판별과 투명한 정보 공개, 빈틈없는 역학조사와 뛰어난 의료 체계가 더해져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 수는 잦아들다가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기관과 교회,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해외 유입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날 기준 확진자는 총 9,976명에 달한다. 지난 1월 20일 일본 확진자 가 나온 이후 하루 평균 약 135명씩 느는 셈이다. 완치 및 격리 해제된 이들은 5,828명이다. 사망자는 169명으로 치명률은 약 1.7%이다. WHO에 따르면 사망자 수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17번째다. 일본도 비상이다. 올해 6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된 이후 일본 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연기 이전까지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 최근 급증 추세는 대체로 완만한 곡선을 그렸던 양열흘 전과 대조된다. 현재까지 일본의 확진자 수는 한국보다 훨씬 적다. WHO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일 기준 일본 내 확진자 수는 2,178명이다. 전날보다 225명 는 것이다. 사망자는 43명으로 늘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확진자 수치는 더 늘어난다. 각 지자체가 새롭게 확인된 집계가 WHO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에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일 기준 도쿄도는 확진자 97명이 늘어 누적 환자 수가 684명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준 488명의 서울보다 많은 것이다. 청정국가로 여겨졌던 일본 내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에 총력을 기울였던 터라 이미 초기 방역을 포기했던 탓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사생활에 민감한 일본 국민의 정서상 역학조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추세가 빨라지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곤경에 빠졌다. 확진자 급증 추세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의료 붕괴를 이유로 들며 사실상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통화에서 일본은 의료 방역체계 능력을 100% 쓰지 않고 나쁜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어 선진국으로서는 최악의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에서 성공된 사례로 꼽히고 있고 일본은 가장 나쁜 사례를 보이고 있다. 한일 정상들의 리더십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서 자가격리 프랑스 계좌에 편지 상식 통하는 시스템. 한국의 자가격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뒤늦게 전쟁 중인 것처럼 대대적 격리에 나섰는데 과연 이런 조치가 한국보다 낫다고 주장할 텐가.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한 프랑스 기자가 한국식 대응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이 몸담은 프랑스 매체에 실었다. 주간지 르부앙의 제레미 앙드레 플로레스 기자는 서울에서 함께 취재하던 동료 프랑스인 사진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의심 환자로 분류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그는 2일 발간된 르부앙의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프랑스인의 편지글에서 한국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등 방역 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도 인권 침해라는 망상을 그만두고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로레스 기자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이미 감금과는 다른 방식을 찾아 내국인은 자택에서 외국인은 호텔에서 자가격리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면서 이것이 조지 웰 소설에 나오는 빅브러더와 같단 말인가. 다른 부유한 나라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지만 한국은 대대적 검사와 격리 정책 덕분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중단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한국식 통제 방식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한다는 서방 국가들의 시각을 망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독일 헌법학자 한스 위르겐 파퍼가 한국식 시스템을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복원 국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독일 언론 보도를 예로 든 그는 격리와 감시가 인권 국가의 종말을 뜻한다는 망상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 공공보건을 위해 격리된 개인을 감시하는 것은 파시즘의 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태 초기에 감염 위험이 큰 소수의 사람을 격리하는데 주저한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결국 전국민 이동 제한과 국경 봉쇄, 상점 영업 금지 등 전시와도 같은 극단적 조처를 하게 됐다면서 일부를 격리하는 대신 모든 사람을 감금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할 텐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방식은 그 어떤 전체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인권, 사생활,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격리 조치를 따르고 전반적 이동 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비국적인 상황에서 단지 시민 정신의 실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플로레스 기자의 글을 게재한 르부앙은 표지 사진으로 한강변에서 마스크를 쓴 채 야외 활동을 즐기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을 싣고 표제로는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굴복시켰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적었다. 르부앙 편집진은 플로레스 기자의 글에 대해 그의 편지는 상식이 통하는 시스템을 위한 변론이라는 주석을 붙였다. 이는 프랑스가 사태 초기에 사생활 보호와 인권을 내세우며 한국과 같은 방식이 비민주적이라는 태도를 보이다가 뒤늦게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하자 극단적인 조처들을 대거 쏟아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언론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한국의 방식은 사생활과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비판이 많다가 지금은 그런 지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발발 초기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급속도로 감염자가 늘 때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뒤늦게 강경책을 쏟아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 뒤인 지난달 15일 전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1차 투표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한 것과 의료용 마스크 등 보호장구의 심각한 부족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의료용 마스크 공장을 방문해 기자들이 이런 비판에 대한 코멘트를 요구하자 우리는 지금